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K7 프리미어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또 한 두 번 정도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연식도 2년에서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타시기에는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또 영상 찍게 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딜러를 만나게 되실 거고요. 이제 차를 정해놓지 않고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셨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시세가 정해져 있고요. 이제 엔카나 차차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딜러가 광고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광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딜러 전산과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쌀 수도 있고요. 차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광고를 올린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더 비싸게 올려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통 딜러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손님분이랑 같이 전산을 볼 때 이제 딜러가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환경 설정을 눌러보시면 비밀번호로 다시 입력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고 기본값의 0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딜러가 손님분한테 금액을 조금 더 남겨서 팔고 싶다 하면 여기다 금액을 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만약에 여기서 금액을 올리게 되면 이따가 볼 이 전산들의 금액이 전부 다 50만원에서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손님분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딜러가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손님분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차값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딜러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도권 지역에서 K7 프리미어 차량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이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3.0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다고 2.5가 아예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게 모든 차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리콜이 되기는 할 텐데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이슈가 있었던 엔진보다는 아닌 걸 구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아예 안 보지는 않을 거고, 시세는 볼게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가솔린과 디젤, LPG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X 에디션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연식이 2년에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키로수는 10만 킬로 안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총 53대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2천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로수는 5만 킬로에서 이제 많은 건 9만 킬로대인 차량들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은 등급이 높은 차량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금액에 맞춰야 되는데 키로수를 조금 더 낮출 거냐, 옵션을 선택을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타실 거라면 옵션을 조금 더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쓸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내가 왜 그때 옵션을 넣지 않았을까 후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후회가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내가 진짜로 나는 옵션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옵션 쪽으로 가시는 게 나중에 조금 더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잠깐 제가 봤는데 등급이 노블레스에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들이 있어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옵션도 좋고 키로수도 짧은데 금액이 싸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제가 아직 성능 기록부는 보진 않았지만 성능 기록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밑에 보시면 사고가 있죠. 이제 교환된 부분이 꽤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에 외판 부분이 교환이 되기도 했지만 프레임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사고로 들어가고요. 그 프레임이 어디 쪽이냐, 보시면 위에 외판 부위랑 밑에 주요 골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외판 부위에서 1랭크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2랭크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은 전부 다 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앞에 프론트 패널, 그리고 뒤에 리어 패널, 그리고 뒤쪽에 휀다, 이제 쿼터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쪽 세 부위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고 이 중에 한 부위만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되시면 딜러가 잘 봐주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알아보고 직접 뭐 엔카나 차차차를 통해서 구입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능 기록부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밑에 누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양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량들은 누유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에 이제 미세 누유가 하나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방문해서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이 누유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일 밑에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이 있습니다. 보시면 운전석 앞뒤 휀다 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전석 앞뒤 휀다 도장 2번하고 6번 이 부분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밑으로 빼놨어요. 왜냐? 제가 봤을 때는 사고 부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왼쪽까지 사고가 있으면 완전 전체 다 사고가 있었던 차량인 것 같아서 지금 이와 같이 체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보험 이력은 1회 3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교환이 되어 있는데 내 차 피해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다 수리를 한 차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 이력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건 안 되고요. 성능 기록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차량 판매를 하냐? 예, 판매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딱 허용하는 선까지 교환이 되어 있어요. 저는 앞에 프론트 패널이나 리어 패널, 뒤에 쿼터 패널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됐어도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매는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중고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난 이 차를 꼭 구매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초과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처럼 안쪽 프레임 부분에 크게 교환이 된 부분이 없다. 주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200만원대, 230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키로수가 뭐 4만 킬로대도 있고요, 3만 킬로대 차량들도 있어요. 이제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키로수가 짧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왜 이렇게 키로수가 짧죠? 혹시 뭔가 문제 있는 차량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아니니까 안심하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3만 킬로짜리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겉에 외관 부분은 크게 이상 없어 보이고 안에 내부 시트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이제 쥐 색깔인 것 같고요.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은 그냥 무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들어간 옵션은 없습니다. 보시면 운전석에 이제 통풍 시트가 있고요. 조수석에는 없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도 빠져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 팬더가 교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차 들어온 날짜는 3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온 지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차량이면 구매하시고 나서도 충분히 문제없이 5년 이상은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슈가 있었던 엔진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리콜 대상에 해당으로 되어 있는데 미이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차량 구매하게 되시면 이제 리콜을 받으시고 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거의 풀옵션으로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2천만원 중반대 이상은 보셔야지 이제 거의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키로수는 짧은 건 뭐 3만 킬로대도 있고요. 이제 보통은 한 4에서 6만 킬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 에디션 차량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키로수는 6만 킬로 정도 주행했고요. 이제 검정색의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아차니까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 모두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쉽지만 어라운드 뷰는 빠졌네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에 썬루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은 조금 빠진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이제 어라운드 뷰랑 드라이브 와이즈 모두 들어간 차량들이 있어요. 금액은 2,850만원으로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크게 차이가 없죠. 다만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있고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후측방도 카메라가 나오죠. 그래서 2.5 모델은 이제 저렴한 건 2천만원 초반대부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키로수 짧고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들로 본다 하시면 2천만원 중후반대까지 보셔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등급이 두 가지가 있고요. 노블레스랑 시그니처가 있어요. 다만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도권에 총 18대가 있고요. 금액대는 거의 2천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로수는 한 6에서 8만 키로 사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2,680만원의 검정 색깔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션이 괜찮아 보여서 한번 봤고요.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고 뒤에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유보, 그리고 워크인이랑 뒤에 전동 트렁크 있고요. 차선 이탈 당연히 들어가고 후측방 있죠. 그래서 썰루프 빼고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용도 이력은 있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리고 아직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2019년도 11월 달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24년도 11월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적당하고 이 정도 키로수에서 구매를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 차량은 2천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원이 넘어가는 차량도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돈을 주고 구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젤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에 5대밖에 없어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휘발유로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금액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비싼 거는 2,800만원대까지도 있고요. 옵션은 노블레스로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PG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금액은 이제 1,800만원대부터 시작해요. 확실히 금액대가 조금 저렴하긴 하죠. 다만 키로수가 이제 거의 9만에서 10만 키로 정도 된 차량들이고 이제 택시나 렌터카 쪽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등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옵션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키로수가 조금 짧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2,300만원대부터는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구매하기 좋은 한 4에서 5만 키로대에 있는 차량들은 2,400만원 이상은 보셔야지 좀 괜찮은 차량들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7 프리미어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봤고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금액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보통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구매하면 안 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라면 필히 리콜은 받으시고 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보셨던 K7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가끔 물어보십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중고차 딜러고요. 인천 주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리 계시거나 방문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으로 요즘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 비대면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얼굴 뵙지 않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괜찮은 금액대에서 좋은 차량으로 제가 뽑아서 몇 대 보내드리고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직접 가서 차량 보고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손님분이 오케이 하시면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차량 출고해서 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고차 구매하실 때 절차라든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